안녕하세요. 호니TV의 혼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그 부산 출장을 다녀오느라고 오늘 제가 장 대응을 전혀 못하고 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 단 그 이제 휴게소에서 장이 열릴 땐 좀 보고 싶어서 머물러서 잠깐 봤습니다. 잠깐 보고 하락을 예견했죠. 뭐 예견할 수 있잖아요.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도. 그 개인 매수세가 지속이 되면서 다시 또 인버스를 매수를 걸어놓고 음, 금액을 이제 계속 이제 자가 운전해서 가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모니터가 안 될 것 같아서 소량만 걸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사졌더라고요. 예, 안 사졌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랬고 다른 거래는 하지 못했죠.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뭐 쉬어가는 하루였다. 저한텐 그랬고 이제 사실은 이제 명절 전까지 4거래일 정도 남았어요. 4거래일 남았는데 오늘 좀 약세였다. 약세였는데 그냥 있는 지표대로 얘기 드리면 코스피 지수에서 정확하게 전환선을 지지해주면서 더 하락분을 좀 어느 정도 방어해주면서 끝났다 정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장만 보면 추세가 최근에 이틀 3일 거래일에 추세가 죽은 건 아닙니다. 그냥 조정만 보면 아름다운 조정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장을 예견하는 건 어렵죠. 어려워요. 오늘 미국 장을 좀 보면 좀 힌트가 또 나올지도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 자체는 나쁘지 않았, 뭐 그냥 뭐 상승 며칠 상승에 대해서 큰 조정은 아니었다, 괜찮았다, 뭐 그 정도로 진단을 할 수 있는데 우린 또 내일 장 중에 또 분명 수급을 체크하면 내일에 또 바닥이 잡히겠죠. 기본 잡힐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일단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장이 불안하면서 저평가 뭐 성장주 뭐 가치주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모아갈 수 있는 것들을 모니터하고 사실 제 본연의 일을 최근에 못했죠. 제 본연은 어, 코스피, 우량주 이거나 뭐 그런 거에 사실 이제 기본 거래를 하는 그 트렌드이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많이 쉬었죠. 왜냐면 이제 이 상승이 나올 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저는 LG를 오래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좀 늦게 움직였고 늦게 움직여서 그 나머지 상승분을 뭐 이마트, 기아차 뭐 이런 걸로 수익을 냈다고 말씀드렸고 내고 나서 좀 쉬는 거예요. 템포는. 그런데 일단 기아차를 좀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제 구독자분들도 좀 이렇게 꾸준히 봐주신 분이었다면 기아차를 들고 계신 분은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방송을 하면서 그냥 여기서 주구장창 얘기를 하죠. 59,000 여기서부터군요. 12월 23일부터 방송 시작하면서부터 59,000원대 이틀밖에 못 줘서 아쉽네요 라고까지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그 6만 원 이렇게 바로 여기서 얘기를 또 드리죠. 여기서 이게 기회를 안 줬는데 너무 세서 6만 원 초반에 1,000원, 6만 1,000원, 6만 2천원에는 충분히 매집을 다 끝내야겠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좀 올려서라도 매집을 해야 됩니다. 기회를 안 주면 올려서라도 때로는 올려서 가야 됩니다고 올리고 전 그때 이때 거래했다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뭐 단기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사고 팔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라고 해서 일단 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맥점을 나름대로의 저의 맥점을 잡아드리고 사실 좀 방치했어요. 근데 기아차 뭐 문의도 없으시고 알아서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얘기 드렸는데 지인 중에 한 명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때 얘기해가지고 샀거든요. 샀는데 전혀 제가 관심을 안 갖고 있으니까 계속 오르니까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오르고 이렇게 하니까 괜찮은데 요즘에 이제 좀 막 이제 좀 불안하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어, 다시 봤어요. 봤는데 와 이거 내가 요즘에 그 너무 좀 이렇게 대응을 안 하고 안 봤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스피 대장주들을. 그래서 사실 요때 또 방송을 했으면 요때 맥점을 드렸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때도 좀 놓친 거죠. 그 좀 못 봤어요, 잘. 예. 사실 8만 원 초반대 기아차가 왔다는 건 매력적이긴 해요. 왜냐면 이유가 있어요. 어, 저는 이게 무조건 이때 추천할 때 그랬죠. 무조건 정고점을 굉장히 이게 뭐 애플카 때문에 날라갈 거다 이건 모르고 그냥 올해 전기차가 무조건 수급이 돌 거고 그 다음에 실적도 좋고 무조건 정고점을 뚫을 거다. 시간 문제고 뚫을 거다. 그 다음에 앞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무조건 가져가야 되고 좋은 매수 금액을 가지고 가자 이거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수급이 빨리 몰리고 애플카 얘기가 나오면서 너무 빨리 가니까 사실 바이오 잡주가 돼버렸어요. 수급만 보면.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단기적으로 짧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방송에서 다루진 않았어요.
맥점에 만약에 이때 사신 분이었다면 뭐 지금도 보유 중이시지 않을까요? 예. 뭐 아니면 이때 정도에 뭐 언제든 수익을 실현하셨다고 하면 뭐 이미 뭐 익절이시면 정답이니까요. 근데 지금은 다시 맥점 잡기는 이미 떠버렸으니까 사실 그건 아니고 가지고 계신 분들의 대응인데 사실 그래요. 오늘 것만 보고 얘기해. 오늘 장만 봐도 나쁘진 않아요. 조정장에서 전날 상승분을 마감해 주진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그건 얘기 드렸죠. 명절 전까지 좀 약세되지 않을까. 그냥 뭐 제 생각입니다. 그런 것도 있었는데 오늘 수급이 너무 안 좋았어요. 수급상으로. 개인의 매수세가 뭐 있으니까 당연히 매도가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 어제 매수한 것도 그대로 좀 뱉어내는 그런 좀 그 금액적인 게 나와서 사실은 내일 만약에 장이 좀 떠서 출발하거나 좋다고 하면 내일쯤에선 좀 수익을 좀 어느 정도 걷어들여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살짝 조심스럽게 그 얘기를 드려봐요. 보유 중이시라면 내일 좀 떠서 출발하거나 좀 상승이 나왔을 때 내일 좀 고점 정도를 좀 노려서 좀 뭐 절반 매도든 좀 전체 매도를 하는 흐름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얘기를 드려보고 어차피 뭐 이때 뭐 보유 중이시면 뭐 언제든 그 익절이니까 정답인데 좀 많이 이게 상승이 됐을 때 너무 큰 욕심을 부리면 또 하방에 대한 그 여태까지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좀 챙기면서 가자 뭐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은 뭐 매수를 고민할 때는 아니죠. 기아차는. 그리고 기아차가 이건 있어요. 너무 떠가지고 그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불안할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왜냐면 지금 이번에 그 실적도 되게 잘 나왔죠. 잘 나와서 기아차를 적정 그 밸류에이션을 체크해 보면 그렇게 고평가된 금액이 아니에요. 지금도. 앞으로 올해 영업이익이나 성장성을 대충 그 추산을 해봐도 지금 금액이 절대 막 되게 과열되고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미 적정 주가 정도의 언저리에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평가도 아니지만 되게 고평가돼서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다. 근데 만약에 애플카 이슈가 탄력을 받고 뭔가 새로운 재료들이 나오고 한다면 더 탄력적으로 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올해부터 내년 사이클이 계속 유지되면서 더 큰 시세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좀 저가에 매수하신 분이라면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실현하면서 장기적으로 설정하시는 게 맞다고 해요. 지금 전체 매도하고 내 평단가 매력적이라면 전체 매도하면서 던질 종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기아차 노래를 불렀던 거고 오히려 반대로 요즘에는 현대차가 더 다른 의미가 돼버렸죠. 왜냐면 그때는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기아차 노래 불렀을 때 현대차가 너무 대장격으로 잘 나가니까 소외되고 뭐 현대차를 사지 왜 기아차 사냐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부담스럽지 않은 게 기아차였고 괜찮다. 근데 좀 상황이 역전됐죠. 요즘에 기아차가 완전 대장격이고 현대차가 좀 많이 눌려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현대차를 매집하기에는 더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맥점이다 뭐 이건 아니에요. 이때 사실 좀 이때면 다 볼만 했을 것 같은데 22만 원? 23만 원 정도에서는 그 충분히 매집해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리고 지금 금액에서도 뭐 초기 물량을 실는다고 해서 가져간다 하더라도 2차, 3차 매수 금액만 유지를 해놓고 장을 대응한다면 충분히 좀 모아갈 수 있다고 보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성장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기 때문에 심각하게 막 부담스러워 쫄릴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좀 더 저는 이제 좀 관망을 하고 싶어요. 장이 좀 이렇게 요렇게 좀 안정되는 요런 그림이 와도 좀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지금은 좀 너무 좀 변동성이 심하니까 조금 꺼려지는 건 사실이네요. 일단은 전기차 대장주는 그렇고 2차 전지도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2차 전지는 제가 요즘 밀고 있는 거 딱 하나죠. 첨보 밀고 있고 그 매집을 하다가 요때 매집을 하다가 뭐 다시 다 던졌어요. 손에 안 보고 거의 뭐 약손실 거의 끝나고 그냥 던졌고 요때 했는데 욕심 부린다고 말씀드렸죠. 사실은 이때가 이 60일선에 담아야 되는 게 맞아요. 60일선에 담았어야 돼요. 근데 이때 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좀 관망. 그리고 요때 담았었는 게 솔직히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제일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또 오늘도 또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뭐 이때부터 매집을 했던 종목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18만 원 초반 정도면 초기 물량을 실는데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자꾸 들어요. 근데 전 욕심을 부렸죠. 이 안좀 좀 장이 많이 흔들려서 16만 원대 주면 정말 좋겠다. 17만 원 초반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욕심을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직도 관망 중이에요. 뭐 가면은 차라리 아예 놓쳐버리면 이 정고점 뚫고 다시 한번 볼게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아니면 뭐 요때부터 또 뭐 할 수 있고 뭐 저는 그때그때 대응을 하겠지만 충분히 모아가실 수 있다. 왜냐면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도 뭐 SKC를 처음에 LNF 제가 엄청 밀었고 LNF 보내드렸고 방송을 처음부터 보진 않으셨으니까 모르실 거예요. 그 다음에 밀었던 게 SKC예요. SKC 계속 밀었죠. 계속 밀었고 장기 보유만 그 장기 설정만 냅두고 다 매도했습니다 했는데 생각보다 더 가버려가지고 계속 가고 있고 뭐 그 다음에 또 못 간 게 뭐냐 첨보. 근데 참 고마운 게 이 주도주 중에도 안 간 것들이 있어서 또 한 번씩 LNF 한번 가지고 SKC 한번 가지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아직 첨보도 여력이 있지 않나 보고 계속 또 첨보를 언급하고 노려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 자체가 제일 중요하긴 하죠. 근데 일단 저가 매수를 계속 째려보고 있고 조금 100원이라도 싸게 사고 싶은 마음으로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얘기를 하나 더 드려야 될 게 오늘 구독자분이실까요? 아무튼 그 제가 예전에 첨보 뭐 이런 거 다 못 샀다면 저평가되어 있는 아직 상승 열에 있고 이 2차전지 시장에 또 버스를 탈 수 있는 그 승객이 남아 있다 해가지고 나노신소재와 대주전자재를 얘기 드렸는데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나노신소재는 좀 그 CNT 뭐 해가지고 뭐 기술 개발이 좀 필요해요. 실리콘 개발이 그 말 그대로 그 음극재에 들어가는 그 실리콘을 넣고 뭐 하고 이런 기술이 이제 설명이 몇급 있는데 아무튼 그 기술력이 성공을 해야만 6만 원, 8만 원 막 세계 시장을 뒤엎을 거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던 한때 그래서 되게 강하게 갔거든요. 근데 그 분명히 장점은 있죠. 그 기술력을 세계에서 가장 앞장서서 하고 있고 계속 그 1위에요, 1위. 왜냐면 다른 기업들은 그걸 뭐 시작도 안 했고 이제 시작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진행이 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은 아직 좀 불확실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불확실성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때 2차전지 붐이면서 잠깐 시세 나오긴 했는데 일단 좀 눌려 있고 요즘 좀 많이 못 가고 눌려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런 이유가 있는 게 그 자체가 그 나온 시세 자체는 그게 좀 재무제표가 되게 이쁘고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좀 아직 좀 지지부진 그런 게 있어서 주가에 반영되고 묻어난 건 있거든요. 하지만 좀 그 시장에 주도 섹터에 껴있고 그다음에 그런 기술 개발력이 있으니까 미래 성장성이나 이런 거를 뭐 같이 투자하고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긴 해요. 근데 그리고 또 대주전자재료 얘기 드렸고 대주전자재료는 나노신소재랑 좀 다르게 또 실적이 또 받쳐주면서 좀 이렇게 개선되고 있으니까 또 갈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이었는데 한 분이 얘기해 주신 게 나노신소재를 가지고 계신데 너무 못 갔는데 제 영상을 보고 좀 그래도 좀 위안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이미 좀 많이 물려 계시거나 아니면 비중이 좀 많이 들어갔거나 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미리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분한테. 만약에 나노신소재가 장이 좀 좋아지고 사이클이 돌고 분명히 주가가 또 올라오겠죠. 올라오면 좀 종목 변경도 고려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이게 안 좋다가 아니라 매수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종목 제가 말씀드렸죠. 첨보도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은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는데 나노신소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장이 안 좋고 횡보하고 뭐하고 분할 매수 관점이기 때문에 담으셨다 해도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매수가를 얼마든지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매수가가 좋지 않으면 매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15% 물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도 매수가가 좋지 않으면 그냥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매수가가 매력적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세가 오면 매수가 때문에 매도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 매도를 하신다기보다 그냥 비중 축소를 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일단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 100이 있다 그러면 한 50% 아니면 70% 정도만 뭐 익절을 하셔야죠. 익절을 하시고 비중을 좀 줄여서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미 바닥에서 사신 분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은 수익일 때 그때 본전 왔으면 아직 불확실성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비중을 줄이셔라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제 영상을 보고 사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찾아보신 것 같아서 좀 많이 물리셨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종목 추천해도 매수가 싸움이에요. 매수가 싸움. 그래서 매수가가 좀 높으시다면 충분한 조절이 필요하겠다 정도입니다. 너무 좀 말이 길어졌나요? 예. 그리고 딱 두 종목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얘기 너무 안 드렸죠. 삼성전자 맥점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맥점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얘기 안 드리는 건데 너무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우리나라 시장엔. 근데 그냥 제 의견을 드리면 삼성전자 지금 수급과 거래 움직임은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서 사실 제가 요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공격적이지 않으니까 얘기 안 드렸고 별로 그냥 그래서 얘기는 안 드렸는데 일단 1차 매수가로 제가 본 건 81,000원이에요. 근데 어 맥점으로 보는 건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맥점으로 보는 건 77,000원 정도예요. 77,000원 언저리에서 맥점으로 봐요. 사실은 뭐 60일선이냐는 아니고 77,000원 정도로 보아요. 뭐 다른 지표를 보다 보니까 그때 제가 딱 이 정도다 해가지고 했던 건데 77,000원 정도가 1차 매수가 맥점이라고 해요. 1차 매수. 삼성전자라고 분할 매수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우량 주고 좀 마음 편히 해서 내 투자금이 1억이면 아니 많게는 뭐 3천만 원도 들어가고 5천만 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또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그리고 아무튼 당분간은 좀 이렇게 좀 지지부진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들어서 좀 뭐 삼성전자가 이게 대세 상승이 이미 왔고 공격적으로 삼성전자를 지금 막 못 샀다 못 샀다 해서 막 여기다가 몰빵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다른 장세를 좀 보시다가 좀 관망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좀 비중을 그래도 삼성전자 넣어놓고 좀 하고 싶으시다면 뭐 81,000원이나 77,000원 사이에서 좀 모아 놓으시는 건 좋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렇게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얘기 드렸고 하나 마지막 하나 또 똑같은 맥점 똑같은 관점이에요. 어차피 삼성전자랑 같은 섹터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제가 SNS텍 말고 또 마지막 그 SFA 반도체 보내드렸어요. 저는 이제 안 봐요. 더 리딩 안 합니다. 보내드렸고 코리아 서큐트 보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따로 또 새로 편입한 게 LB 세미콘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1차 매수를 이때 조심스럽게 얘기 드렸고 2차 매수는 14,000원, 13,000원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13,000원대라고 그랬나요? 뭐 저도 한번 돌려봐야 되긴 했는데 13,000원대 괜찮습니다. 13,000원대 이때 괜찮았던 매수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다시 또 이렇게 기회를 하루만 주고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 장이 안 좋으면 충분히 다시 올 수 있다고 봅니다. 13,000원 정도. 13,000원 정도에서 담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사셨던 분들도 크게 뭐 어차피 저희는 분할 매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사셨던 분 계셨다면 뭐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되나? 예, 아무튼 뭐 그런데 일단 그때도 맥점이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분명히 그건 기억합니다. 맥점이 아니고 담아 보실 수 있다. 근데 맥점을 제가 본 맥점은 13,000원 정도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도 13,000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3,000원 정도에선 담아볼 만하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좀 주도주들을 좀 정보를 드려서 또 제가 또 방송 못할 때 장중에라도 오면 좋은 매수 금액이 있으면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얘기를 드려봤어요.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 LB세미콘 얘기 드렸고 삼성전자, 첨보, 그 다음에 기아차, 현대차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눈 정도,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말씀드리면서 종료해 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내일 금요일 장도 우리 또 볼 수 있는 매매 동향 보면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